석유 비축기지 건설 사업이 4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전 국민이 106일 동안 사용 가능한 석유를 저장합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절반 이상이 시설 결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마두이 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중구 원도심에서 열리며 주요 행사인 큰 줄 당기기는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1970년대 세계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운 지 40년 만에 울산 등 9개 도시에 석유 비축 기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106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늘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야산 속 지하 안반에 거대한 암벽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는 아파트 12층 높이인 30m, 폭은 왕복 6차로 도로와 비슷한 18m입니다. 이런 암벽 동굴 11개, 총 길이가 3km가 넘는데 여기에 1,0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하게 됩니다. 단단한 암벽 동굴이 원유 저장 탱크 역할을 하고 기름이 물에 뜨는 원리를 이용해 바닥에는 물을 채웁니다. 저장 탱크는 기름에 섞이지 않는 물의 압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누출 사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난 2016년 건설이 시작된 울산 석유 비축 기지는 3천억 원을 투입해 화재나 지진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겹겹이 갖췄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석유 비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부터 비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남 여수, 경남 거제 등 전국 9곳에 비축기지를 건설했고 울산 기지를 끝으로 계획 수립 40년 만에 모든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9개 시설에 1억 4,600만 배럴, 전 국민이 106일 동안 사용 가능한 석유를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을 직접 비축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치솟자 유류세를 내린 정부는 이제 석유 비축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시설 결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설 결함도 손톱 크기만한 나사나 균열 등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화공약품 제조업체에서 염산 5.5톤이 누출됐습니다. 주변 나뭇잎이 모두 누렇게 변했고 주민들은 호흡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구토도 했어. 토끼도 하고 어지럽고 속도 따갑고 지침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거든. 배관과 배관을 잇는 작은 나사가 느슨해져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타이어 보강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황산이 노출됐습니다. 화학성 물질의 약한 재질로 된 저장 탱크 센서에 1.5cm 크기의 균열이 생기면서 이 틈으로 황산 1,000리터가 흘러나온 겁니다. 지난 3년간 울산의 석유화학 기업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분석해보니 주된 원인은 시설 결함이었습니다. 21건의 사고 가운데 57%인 12건이 시설관리 미흡 등이 원인이었고 작업자 부주의와 운반 차량 부주의, 안전기준 미준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수치 관리 미흡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또 해당되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한 그 안전교육과 동시에 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산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와 더불어 작은 부품까지 살피는 꼼꼼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1명은 문수중학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며 3명은 울산이나 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561명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인구의 76.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중구 원도심에서 마두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유행 방지를 위해 주 행사인 큰 줄 다리기는 취소하고 대신 큰 줄을 수레에 실어 원도심을 도는 퍼레이드와 각종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울산시는 행사장에 방역 요원을 배치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음성 판정자만 행사장에 입장시키고 음식물 섭취 금지와 거리 두기 준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카페리선이 오늘 실내 그 이상이라는 뜻을 담은 비욘드 트러스트호로 이름 붙여져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간 끊겼던 인천 제주 항로를 잇게 됩니다. 오늘 명명식을 연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승객 850명과 승용차 487대 등을 실을 수 있으며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해상 탈출 설비와 위성 항법 장치 등의 안전 장치를 갖췄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이달 중 선주사인 하이덱스 스토리지에 인도돼 다음 달부터 인천 제주 항로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인 어울림보호작업장과 경동도시가스가 오늘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접 커피 내리는 교육을 수료한 10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카페 운영을 통해 자립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구 연포동 현대제철 동측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은 부지 면적 7만여 제곱미터로 앞으로 1,13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노후 주거지와 신축 건축물이 뒤섞여 광역 개발이 곤란한 곳에서 민간 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1년 세계 인류 상품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로로 여객선이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3년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시작으로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중형 LPG, LN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모두 15종의 세계 인류 상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